유경수 여사는 충청북도 옥천 출신으로 육종환과 이경련 사이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부유한 만석군 집안으로 대저택에서 수십 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살았으며 당시로선 드문 승용차가 있을 정도로 굉장한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종관은 본부인 외에도 여러 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중에는 개성 출신의 친자매도 있어서 각각 큰 개성댁과 작은 개성댁으로 구분했죠. 유경수는 옥천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유학하여 배하여고에 진학했는데 이때 유경수의 거처는 다름 아닌 큰 개성댁의 집이었습니다. 유경수와 이 집안의 관계는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고 실제로 큰 개성댁은 유경수에게 보낸 물자를 중간에 가로채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동창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유교사는 늘 쓸쓸한 표정에 말수가 적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유경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에도 가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는 딸들의 대학 진학을 반대했습니다. 당시는 워낙 보수적이던 시절이라 여자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을 몹시 부정적으로 보던 분위기였죠. 그나마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도 당시 여성으로서는 상당한 고학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유경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이종육촌 송재천의 소개로 박정희를 만났습니다. 맞선을 보는 날 군화를 벗고 계시는 뒷모습이 듬직했습니다. 사람은 얼굴로서는 남을 속일 수 있지만 뒷모습은 남을 속일 수 없는 법이에요. 얼굴보다 뒷모습이 정직하거든요. 그러나 박정희에게는 사실 김호남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본래 박정희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을 만나 결혼하길 원했으나 아버지는 막내였던 박정희를 억지로 결혼시켰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김호남에게 정이 없었고 그녀를 두고 이연란이라는 여대생을 만났으나 결국 헤어지며 방황을 했었죠. 시간이 흘러 6.25 전쟁이 발생하고 육군본부를 따라 근무하고 있던 박정희에게 후배들은 이연란을 잊으라고 성화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대구사범의 후배였던 송재천이었죠. 그렇게 박정희와 유경수는 만나게 되었고 박정희는 목이 길고 고상하게 생긴 유경수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유경수의 아버지 육종결은 이 결혼을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전쟁 중으로 군인이었던 남편이 사망하면 과부가 될지 모른다는 점, 교육도 받은 부잣집 아가씨가 자식도 있고 이혼까지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미 사익감으로 찍어둔 좋은 남자가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아버지가 반대했지만 어머니 이경련과 유경수의 고집으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어머니가 유경수의 사주를 무속인들에게 보이니 재취자리로 시집을 가야 잘 산다고 말했었죠. 결국 1950년 둘은 결혼식을 올렸고 새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이후 맏딸 그네가 태어나며 집안에는 활기가 돌았고 박정희는 꿈에도 그리던 별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혼부부는 한동안 떨어져 지내야만 했는데 박정희는 전쟁 중으로 전선으로 이동하기도 했으며 이후에는 미국으로 교육을 위해 떠났습니다. 미국에서의 귀국 직전 박정희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인천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을 영수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네를 안고 그네 아빠 오셨네 하고 웃으면서 나를 반겨줄 영수의 모습. 나의 어진아내 영수, 그대는 내 마음의 어머니다. 새빵살이와 없는 살림이지만 그곳은 나의 유일한 낙원이요. 태평양보다 더 넓은 마음의 안식처다. 그리고 결혼을 반대한 유경수의 아버지인 육종관은 끝내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기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서 박정희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사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설에는 박정희랑 결혼하면 유경수가 비명행사한다는 예언을 들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유경수는 대통령 부인으로서 각종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아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으며 어린이 잡지 등을 발간하기도 했죠. 특히 한센병 환자들을 많이 도왔는데 그들에게 고우물자를 보내는가 하며 그들의 마을을 방문하여 그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시에는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직접 환자와 접촉하고 사회적 인식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유교사의 공로는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유경수 여사가 레코드판을 사기 위해 백화점을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한 여직원이 영부인님 이것도 사주세요 하고 물건을 내놓자 대뜸 유교사가 이렇게 말하며
주위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싫어요. 그네 엄마라고 하면 몰라도 영부인이라고 하니까 깎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당시 수사반장에 출연했던 최불암은 유경수 여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유 여사가 웃으면서 드라마에서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냐며 국민들이 따라 피니 좀 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당시 드라마에서는 담배를 피는 장면이 자주 나왔는데 사건이 잘 풀리지 않을 때와 범인을 잡았을 때였습니다. 최불암은 유 여사의 전화 이후 담배를 줄였고 현재는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다음과 같은 농담도 돌았습니다. 푸른 기아집에 정희와 영수가 사는데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일까? 대통령 부부가 싸우는 걸 세 글자로 줄이면 무엇일까? 답은 육박전이었습니다. 박정희와 유경수는 이 농담을 비행기 안에서 처음 들었는데 이 개그를 듣고 박수를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농담을 처음 써먹은 전유성은 출연 정지를 받았으며 프로그램은 폐지되고 말았었죠. 그리고 박정희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유별났습니다. 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으며 지방을 둘러볼 때도 불쑥 카메라를 꺼내 아내를 향해 셔터를 누르곤 했죠. 이처럼 그녀는 당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던 박정희 정부에서 여론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가장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측근으로 청와대 안에 야당이라는 소리를 들었었죠. 아들 박지만은 어머니는 꼭 알려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버지가 역정을 내도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유경수 여사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74년 8월 15일은 서울 지하철이 개통되는 날이었습니다. 박정희와 유경수는 광복절 기념식을 마치고 청량역에서 열리는 지하철 개통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죠. 이날 광복절 기념행사는 여러 채널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연단에 서서 기념식을 읽고 있을 때 갑자기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경호원이 무대 앞으로 달려나와 총을 뽑아들었고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었죠. 화면은 무대 아래에서 문세강이 제압당하는 장면을 비추었고 한동안 중단되었던 생방송은 곧 재개되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멘트가 있었지만 박정희가 연설을 계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부상이 아니겠거니 생각했죠. 그러나 저녁 7시 유경수 여사가 운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건 직후 정부는 북한 공작원 문세강이 조총련에 포섭되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서울에 잠입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세강은 일본에서 태어난 제1한국인으로 일본의 파출소를 침입하여 권총을 탈취한 뒤 휴대용 라디오에 권총을 숨겨 김포공항을 거쳐 서울에 도착했죠. 그리고 서울 중구에 있는 조선호텔에서 권총을 허리춤에 감춘 뒤 택시를 타고 사건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특수한 인물로 보이려고 택시 운전사에게 돈을 주면서 도착하면 내려서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죠. 그렇게 문세강이 도착하자 경호원들은 그를 일본인 고위인사라고 생각하고 아무 의심도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검사가 소홀한 것에 대해 훗날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은 5개월 전 3.1절 행사에서 외국인에 대한 검문이 심해져 위에서 지적을 받았던 것이 문제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입장하여 객석에 앉아있던 그는 단상으로 접근하여 총을 발사. 박 대통령은 연설대 뒤로 몸을 피했으나 단상 옆에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는 총탄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일본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해명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유경수 여사가 사망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제1한국인이 벌인 이 사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정희는 일본 대사를 불러 단교까지 거론해가며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했죠. 한국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여긴 미국 또한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중지하며 사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편 북한의 김일성은 문세강은 김대중을 추종하는 자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02년 김정일은 북한을 방문한 박근혜에게 그 사건은 하급자들이 관련된 것으로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사건 28년이 지나서야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었죠. 그리고 유경수 여사의 장례식은 국민장으로 치러졌으며 조문객 수는 200만에 달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경수의 시신이 담긴 연구차를 보내고 홀로 청와대에 남아 눈물을 흘렸는데 당시의 모습은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지만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영부인에 대한 호감도 조사 결과 유경수 여사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오랜 시간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